이민배 세계 바둑 신예 최강전 16강전입니다. 32강전에서 커제 9단은 한국의 송규상 3단에게, 신민준 5단은 유럽의 알리 자바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선수네요. 네, 바둑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네. 중국에서 대회를 하면 항상 대회장에 보이거든요. 그런 선수군요. 네, 제가 뭐 자주 보진 않았지만 갈 때마다 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저 선수가 어떤 선수지 이랬는데 중국에서 바둑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변을 당장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백이 좌 쪽에 두텁게 만든 이유가 좌변에서 일단 득을 보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일단 좌변을 먼저 물어본 것이고요. 붙이면 가장 일반적일까요? 네, 흙이 붙여가는 것이 가장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느는 것보다는 끼우는 것이 일감이고요. 양쪽 축이 유리하군요. 네. 흙도 한 점을 잡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백돌 한 점을 잡는다는 거죠. 네, 지금 흙이 있는 것보다는 한 점을 잡고 네. 끊을 때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한 점을 따내고 백이 단수를 칠 때 이곳을 잇는 것은 흙이 불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이 크게 잡히면 이 진행은 흙이 불만이고요. 여기서 먼저 이쪽 우아 쪽을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흙이 패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 패가 백이 한 번에 해소가 되는 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이 흙이 따내져 있죠. 백은 따내고 이곳까지 이어야 해소라서 흙이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점을 잡아둡니다. 있는다면 간편하게 위아래를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있더라도 연결은 쉽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 선으로 이어도 흙이 연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어서 처리하네요. 끊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곳을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지금은 넘어가려면 이 선을 단수를 치고요. 백이 있는 것은 흙이 밀더라도 이쪽이 차단이 잘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한 점을 잡고 흙이 날일자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네요. 네, 끊는 것도 뭐 충분히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둡니다. 흑이 넘어가게 된다면 백이 침입했을 때 얻어낸 결과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실리로는 그렇게 큰 득을 본 것 같진 않고요. 지금 흑이 당장 넘어가는 것은 백도 지금은 이쪽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한 점을 나오는 것이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네, 흑이 받을 때 백이 나오겠다. 그것이 백의 의도로 보여지네요. 이제는 백도 한 점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봐도 일찍이 승부처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누구의 수익기가 더 강한지 네, 굉장히 재밌는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붙이는 자리 보여줍니다. 1번과 2번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흙이 둔 곳으로 붙이는 것이 네, 가장 일감이고요. 백이 젖힌다면 끊어서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쪽으로 붙일 때 젖혀도 이쪽으로 젖히는 것은 백도 한 점을 빵 따낼 수가 있어서 네, 이런 진행은 이제는 흑도 우변이 약간 신경 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끊는 것이 보통이고요. 네, 두 수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도 이젠 좀 신경 쓰이는 것이 네, 백돌이 이런 식으로 향한다면 네. 이후에 뭐 입구자 아니면 한 칸으로 하변이 차단되었을 때 이제는 흑이 나가는 것이 약간 답답해요. 이쪽에 백돌이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정도면 흑도 쉽게 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끊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네, 일단 최대한 악수는 두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네요. 중앙 부근으로 찌르면 흑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지금은 백이 이쪽으로 찌르는 한 수이고요. 흑도 단수를 치고 네, 백이 이렇게 돌파하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흑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뒷맛이 나쁘거든요.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일선을 빠지기만 하더라도 네, 이것은 백이 충분히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네, 흑이 끊었더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네, 실전에는 약간 간명한 선택을 했네요. 네, 이 진행은 일단 백도 하변 쪽 흑도를 향해서 머리가 나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불만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흙이 좀 유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었거든요. 네, 일단 하변 쪽 전투에서는 흙이 아무래도 돌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 흙이 편한 싸움이 맞았었고요. 네. 하지만 좌변 쪽에서 백이 응원군이 생기면서 약간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기긴 했거든요. 네, 좌변 쪽에서 흙이 먼저 다 받아주지 않고 우하 쪽을 먼저 공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안형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 단수를 아래쪽에서 쳤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에서 막는 것은 백이 쉽게 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만약에 이 정도로 바꿔치기 그림이 된다면 일단 화변은 우하 쪽은 확실히 제압을 한 건가요? 네, 지금은 우하 쪽은 확실히 잡힌 형태입니다. 네. 네, 백이 뭐 빠지더라도 입구자를 둔다면 쉽게 잡히는 형태고요. 여기는 옥집이죠. 네. 네, 그렇다고 이 선으로 입구자 두는 것도 젖히면 젖히고 치중을 가서 백이 사는 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백돌을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백이 잡힌 돌들을 통해서 약간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백이 선수를 주게 돼서 하변 부근 이제 막아낸다면 5점은 움직이기가 어려워진 거일 텐데요. 네, 지금 이 진행이 흙이 약간 아쉬운 게 백이 입구자 아니면 한 칸으로 하변을 차단을 한다면 흙이 이곳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이 단수를 칠 때 이곳을 2점을 그냥 잡는 것은 흙이 불만이에요. 이곳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면 백이 계속 단수를 치고 이쪽 부근에서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몰아가는 두 가지의 선택이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백이 먼저 이런 곳을 씌워두고요.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나온다면 이 진행은 흙이 어렵죠. 지금 백이 차단을 했을 때 흙도 이 돌을 당장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바꿔치기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바꿔치기 형태가 된 것 같네요. 보통은 귀가 크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변도 꽤 넓어 보이거든요. 네, 일단 흙이 이쪽까지 이런 형태로 집이 난다면 이것은 흙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네. 흙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인 것이 이런 부분까지는 백이 선수예요. 그렇다면 백이 이쪽으로 한 칸이나 이쪽으로 한 칸,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짚는 것들이 흙의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네. 날일자로 크게 잡아둡니다.
네, 이제는 흙이 살리는 것은 어렵고요. 우변을 좀 짓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우변 쪽에 집을 좀 크게 지어서 네, 하변에 100집보다는 한 20집 정도 더 크게 지어야 네, 어느 정도 개가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싸움 부근 외에는 백집이 더 많은 거군요. 네, 지금 흙은 이쪽 집을 제외하고 네, 이쪽 부분이 한 10집? 네, 쉽게 끝내기를 한다면 10집이 조금 더 나는 형태로 보이고요. 백은 이곳과 이곳이 15집의 형태는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의 발전성도 백이 더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하변과 우하 쪽 모양에서 한 20집 정도는 많아야지 개가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네, 선수라기보다는 백이 하변 쪽에 뒷맛이 나쁘거든요. 네, 그 나쁜 뒷맛을 조금이라도 집으로 이득 보면서 없애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에 건너붙인다든지 네. 아니면 이곳에 백돌이 오지 않았더라면 이곳을 끼우는 것도 약간 신경이 쓰여요. 백이 바깥쪽으로 차단하는 것은 흙이 막고 입구자를 둔다면 백이 계속해서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하는데 이쪽을 밀었을 때 백의 약점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뒤로 막을 수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다면 뒤로 막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집으로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이곳에 흙이 한 10집 정도가 생겼고요. 백집도 일단 기본적으로 3집에 그리고 이런 수단을 두면서 불어나는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5집 정도 안팎으로 차이가 납니다. 열다섯 집 차인데 만약 지금 백이 하지 않았더라면 끼우는 수는 흙이 선수로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거의 엮끝내기 15집이 되는 형태죠. 네. 그래도 이제 중앙 어느 정도 손질하면 꽤 큰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흙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백도 삭감으로 왔을 때 이곳을 다 막기가 어려워요. 그럼 한 발 좁혀 볼까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집을 다 짓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백이 돌들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백도 집을 짓기가 좀 수월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서는 네, 이 바둑 개가를 맞추기는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건가요? 네, 지금 이수의 의미는 이곳에 당장 수를 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백이 뒤로 늘어준다면 네, 이 교환 자체로 흙이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네, 백이 여기서 최강으로 버티는 것은 아예 중앙 쪽으로 늘어서 네, 한번 수를 내볼 테면 내봐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자극하는 네, 그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커제 구단이라면 1,000원 쪽으로 늘어둘까요? 네, 커제 구단이라면 네, 수익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1,000원 쪽으로 느는 진행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당장의 맛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100이 1,000원으로 늘었을 때 흙은 이곳을 늘던지 네. 아니면 있던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1,000원 쪽으로 늘어줍니다. 네, 흙이 노리는 것은 이쪽을 끼워가는 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100이 뒤로 막는 것은 네,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어야 하고요.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되는 형태가 된다면 흙이 집으로 꽤 이득을 받습니다. 네, 물론 흙이 이었을 때 100도 이곳의 약점, 네. 네, 이곳의 약점을 좀 효과적으로 지키는 수를 네,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물어봤고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받아두어야 할지 잘 안 떠오르는데요. 어떤 자세가 좋은 걸까요? 네, 일감으로는 이곳을 빈삼각을 해서 받는 것이 가장 일감이고요. 네. 네, 이곳을 젖혀서 받는 게 가장 모양으로는 좋은데 이곳을 끼웠을 때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끼우면 뒤로 단수 치고 있는 것은 100이 당했고요. 네. 호구를 쳐야 하는데 흙이 끊었을 때 100이 단수를 치고 세 점을 잡을 때 이곳을 찌를 때 넘기가 네, 이것은 100이 수상전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곳으로 받는 것이 네,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중앙으로 받았어요. 네, 이제는 흙이 끼우는 수가 생겼고요. 지금 저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100이 뒤쪽으로 막는 것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바깥쪽으로 차단을 하고 이거는 네, 이 4점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흙이 잡더라도 네. 다음에 이곳에 100이 받지 않더라도 흙이 밖으로 좀 더 진출하는 수가 잘 안 보여요. 이곳을 따내더라도 입구자로 받는다면 네, 이것은 생각보다 모양이 깔끔한 형태거든요. 네, 잡은 돌을 넉 점을 내어주면서 살려주는 꼴이 되는데 지금은 가만히 꼽으렸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끼울 수도 있었지만 네, 그 진행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와 수상전을 하겠다라는 걸까요? 네, 100이 넘는 것은 흑도 입구자를 두어서 네, 이런 수상전이 되는데 네. 네, 이게 흑이 조금이라도 수가 많아 보입니다. 네, 물론 이런 식으로 수상전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이쪽의 바깥수보다 이쪽의 흑의 바깥수가 더 많아요. 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 진행을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백이 잡고 흙이 젖히던지 아니면 늘던지 네. 네,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들였던 하변을 쉽게 포기하는군요. 네, 이런 진행이라면 일단 실리로는 흙이 꽤 이득을 받습니다. 일단 흙이 돌파한 것 자체가 한 25집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될 거였다면 1,000원짜리로 백이 굳이 뻗어둬야 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 저친수가 빈삼각을 두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빈삼각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입구자? 네, 좀 이 4점을 차단되지 않는 쪽으로 두었더라면 네. 흙이 살리기가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약간은 의문이 남습니다. 자, 우변부터 하변까지의 싸움은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형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이 하변 쪽의 백집은 15, 20, 25, 30. 네, 거의 50집은 거의 확정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흙이 50집이 넘고요. 네. 그렇다면 이쪽에서 몇 집이 더 나는지는 모양이 결정이 되고 나서 세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백집과 흙 여기까지의 모양이 50집. 그렇다면 이 모양과 이 모양 그리고 백의 중앙과 상변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네. 좀 더 세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뭐 백은 깊이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이 진행이라면, 이 국면이라면 홍성지 구단은 흑인가요, 백인가요? 네, 지금 잡으라면 백이 약간이라도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흑이 하변 쪽에서 좀 이득을 봤지만 우하 쪽, 하변 쪽 그리고 계속된 전투가 네, 흑이 약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네. 커제 구단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쉽게 정리한 이유가 있네요. 네, 커제 구단 입장에서는 네, 하변의 돌파는 좀 뼈아프지만 네, 전체적인 형세는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은 우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자리인데 네,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지불은 굉장히 크죠. 네, 하지만 상변을 부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흙이 그냥 받는 정도로는 형세가 네,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서로 깨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신민준 5단.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 형국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상변을 깨러 들어간 이수도 평범한 수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평범한 수는 아닌데요.
부분적으로 자주 두어지는 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상대 집을 가장 부술 때 먼저 떠오르는 수 중에 하나가 네. 돌들을 붙여가는, 붙여서 상대의 응수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수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칸을 벌려가는 자세는 취해뒀고요. 이 돌이 공격당할 돌은 아닐까요? 네, 저 돌은 잡히는 돌은 아니고요. 베개 입장에서도 주위의 두터움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득을 보고 집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네. 지금 홍성지 구단이 말은 편안하게 쉽게 해주시지만 대국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네, 지금 후계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게, 네. 백이한테 이런 곳을 잡히면 백이 한 8집 정도, 뭐 집이 늘어나고 또 이런 식으로 돌이 간다면 네. 중앙에서도 백이 한 15집 생기는 이런 부분도 같이 방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백이 한 칸이나 날일자로 흙집을 삭감을 했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집을 몇 집을 봐줘야 되는지도 어렵거든요. 날일자 정도 받으면 그 넘어간 섬까지는 다 집이 된 거 아닐까요? 네, 이곳까지는 집인데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것이 이곳을 밀린다든지 아니면 한 칸을 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세 점이 살아가는 것이 약간 아쉽거든요. 남아 있는 거군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한 20집 정도는 만들고 싶긴 합니다. 아까 그 우화 사각형으로 집 계산하셨을 때는 50집이 좀 넘는다고 하셨는데 석점을 잡은 것까지 계산을 했던 건가요? 석점은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석점은 빼고 50점이 넘었던 거군요. 네. 일단 뭐 중앙도 경계가 어느 정도 그어질지도 가늠이 잘 안 되고요. 이런 바둑 두다 보면 비간파, 낙간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홍성지 구단은 낙간파 맞나요? 저는 거의 대표적인 낙간파죠. 네. 좀 긍정적으로 판을 바라보는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제가 그런지는 몰랐었거든요. 언제 알게 되신 건가요? 네, 매일 해설자분들이 맨날 대표적인 낙간파라고 매번 귀에 가시가 돋게 듣다 보니까 그런데 홍성지 구단이 대국할 때는 해설을 못 들을 텐데요.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동료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도 가끔씩 제가 대국하는 것을 보시거든요. 네. 맨날 부모님한테 혼났습니다. 그 얘기를 뭐 해설을 직접 찾아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는군요. 네. 일단 그리고 같이 끝나고 복귀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래도 요즘에는 예전만큼 낙관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상변을 그래도 흙이 꽤 타개를 잘 해내가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모양은 갖췄고요. 네. 이 돌이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이곳을 잇고 백이 늘 때 이쪽을 젖혀가는 것도 모양이 괜찮았거든요. 백이 젖히는 것은 흑이 2단을 젖혀서 네, 이것은 모양이 괜찮습니다. 지금 막은 것은 끊을 때 이어서 이 한 점을 잡는 수가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삶은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낙간파, 비간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홍성지 구단이 보는 커제 구단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거를 잘 모르겠는 게 네. 커제 구단은 보이는 느낌과는 다르게 형세 판단이 엄청 정확합니다. 네. 네, 계산이 수익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산이 좀 두각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네. 바둑을 깊게 연구를 하다 보면 네, 반집, 뭐 한집반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이 네, 느껴지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훨씬 강합니다. 사실 그나마 좀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커제 구단의 후반이거든요. 네, 커제 구단의 후반이 약간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네. 그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초반의 감각이 커제 구단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이 상대적으로 약간 약해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네, 커제 구단이 형세 판단이 굉장히 정확한 기사입니다. 네. 실제로 홍성지 구단도 커제 구단과 대국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제가 커제 구단이 중학생 때인가요? 그때 대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승리를 거둔 걸로 알거든요. 아 그때는 제가 이겨야죠. 중학생인데요. 중학생 때면은 한 3, 4년 전? 더 될 수도 있을까요? 네, 한 5, 6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좀 무명일 시절이군요, 커제 구단이. 네, 커제 구단이 그때는 무명이기도 했고요. 물론 커제 구단이 인터넷 대국을 상당히 많이 하는 기사여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커제 구단이랑 둔다고 해도 제가 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뒀을 때라서 아, 이 선수는 누구야 하면서 대국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대국을 하고 나서 커제 구단이 굉장히 열받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열받을 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지금 와서는 뭐 그럴 만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제 입장에서도 제가 열받아 하니까 약간 억울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전을 했고, 뭐 커제 구단에 대해서 앞으로 좀 파악해야 될 시간이 더 들 것 같아요. 뭐 홍성지 구단도 낙간판지 비간판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후반은 강한 기사다. 네, 일단 수익기와 형세 판단이 강한 기사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바둑이 귀에서 변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국면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흑보다는 좀 백쪽이지 않나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가요? 네, 지금은 흑이 상변 쪽에서 그래도 깔끔하게 타개에 성공하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바둑이 됐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면 역시 중앙일까요?
네, 중앙에 집이 몇 집이 나느냐가 네,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 우변, 그리고 아직 좌상 부근도 정리가 다 되진 않았습니다. 좌상도 굉장히 큰 자리죠. 네, 지금 백은 좌상 쪽에 날일자가 너무 큰 자리여서 중앙 쪽을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네, 약간 의문이 들고요. 일단 가장 먼저 손을 돌려야 하는 곳은 우변 쪽 침입입니다. 일단 우변 쪽에 침입을 하고 나서 그때 이후의 진행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변 침입. 한 칸과 날일자를 두고 고민에 잠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민준 5단과 커제 9단의 바둑은 어떻게 경계가 그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신진서 선수의 바둑으로 가보겠습니다. 좌변을 짚어두고 난 이후에 바로 움직여 나가는 슈자이안인데요. 네, 생각보다 좀 더 강수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젖혀갑니까? 네, 지금 흙이 붙인 수의 의미는 이곳을 젖히겠다 그런 뜻이었는데요. 흙이 그냥 느는 것은 백도 늘어서 백돌이 우변 쪽, 우화 쪽을 견제하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흙이 선택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수 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흙이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별로 두렵지가 않은 것이 다시 흙도 단수를 치면 백이 이 흙도를 잡은 것보다 네. 흙이 우화 쪽의 모양을 키워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버림돌 작전을 세우겠다는 거군요. 네, 지금 쉬자위안 선수의 선택이 일단 느낌으로는 훌륭한 선택으로 보여지네요. 자, 신진서 선수도 끊어서 단수를 쳤고요. 네, 백의 입장에서도 흙이 쉽게 돌을 버리기 때문에 네. 그 돌을 잡기는 싫어요. 자, 끄는 쪽을 움직여 나갔는데요. 여기서 그냥 이어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백도 그 자리는 이을 수밖에 없고요. 흙이 이쪽으로 당장 끊어가는 것은 네, 백도 그냥 한 점을 이어서 흙이 이 두 점을 당장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흙도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이 늘었을 때 이 교환들이 흙이 결코 이득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도 당장 끊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끊어두고 한 점을 제압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끊고 한 점을 제압을 하는 것은 네. 백도 중앙 쪽으로 틀어 막는 형태가 네, 이 형태가
백의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습니다. 흑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완생의 형태가 되면 좋은데 결국에는 탈출을 해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의 자세가 생각보다 좋은 형태라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 진행을 미리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백이 양쪽을 다 돌 수 있게 됐는데 흑이 애초에 붙이고 젖혔던 수가 놀라기는 했는데요. 정작 좋기는 한 걸까요? 네, 지금 흑이 백에게 약점을 만들어 놓은 수단 자체가 네.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 흑돌이 타개를 할 때에도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요. 이후에 이 흑돌을 백이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점이 네. 있음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가 흑에게 반격을 당하는 날에는 오히려 백이 더 엷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약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지금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저는 백에 뻗는 자세가 양쪽에 2번이나 두었기 때문에 이 우변 모양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변 쪽으로는 손해가 될 수가 있지만 흑이 한 점을 살렸을 때 백돌이 가볍다면 그렇다면 흑이 충분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돌을 살려야 하는 형태라서 아무래도 흑이 이득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바둑은 좌변에서부터 흘러갑니다. 신진서 6단 대 슈자이안 4단의 대결입니다. 이민배 세계바둑 신의 최강전 신진서 6단 대 슈자이안 4단의 16강전입니다. 자, 16강에는 현재 우리나라 기사 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동훈 선수, 변상일 선수, 신진서 선수, 그리고 설현준 선수. 네. 그리고 방금 함께 하셨던 신민준 선수까지. 네. 이동훈, 변상일, 신민준, 신진서 우리나라를 내로라 하는 대표적인 기사들인데요. 네. 이 대회에 맞게 설현준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설현준 선수는 지금 국가대표팀에서 뭐 공식 시합에서는 아직 큰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국가대표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신진서, 신민준 다음 타자로 영재 입단 3호 선수죠. 네, 일단 입단하기 전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요. 네. 뭐 당연히 영재 입단 1순위에 항상 이름을 올렸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중국이나 한국 그 팬분들한테 이름을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네. 뭐 중계가 되진 않았지만 설현준 선수가 32강전에서 중국의 구쯔하오 선수, 이 선수가 출란배 준결승에 이름을 올린 기사거든요. 네, 일단 구즈하오 선수는 저번 대회 우승자이기도 했고요. 네. 굉장히 강한 기사인데 그런 선수를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자신감으로 다가올 테고요. 이번 대회에서 한번 일을 내보겠다. 네. 이렇게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즈하오 선수에게 반집승을 거두면서 현재 중국의 자오천이 선수와 16강전을 겨루고 있습니다. 이 대진을 봤을 때 16강 크게 2개로 나누게 되잖아요. 네. 설현준 선수만 유일하게 우측에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설현준 선수가 올라와 준다면
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자, 신진서 선수와 쉬자이안 선수. 중앙에서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흑이 지금 101점을 끊어가면서 우변 쪽에는 일단 흑의 모양이 네, 굉장히 그럴듯해졌거든요. 이제는 백이 흑도를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보지 않는다면 네, 오히려 형세가 흑이 괜찮아지는 네, 그런 형세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도 차단이 아직 남아 있던 거군요. 네, 저 자리가 보통은 차단이 안 되는 형태인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을 끼워서 네. 네, 한 점을 버리면서 네, 패로 연결을 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보통은 결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패는 초반에는 패감이 없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패감이 생겼다는 것이 흑이 지금 이수를 둘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대 패감이라면 그 2점 잡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그 두 점을 잡는다면 우아 쪽과 우변이 거의 다 집으로 변하는 상황이라서 네. 네, 좌상 쪽의 빵 따냄보다는 네, 하중앙의 빵 따냄이 훨씬 가치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백도 지금 두는 자리를 패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백도 여기서 손을 빼기는 어렵고요. 하나 더 끊는 것까지는 교환을 해야 하는데 네, 그 이후에 패를 걸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쉬자이안 선수가 약간은 기분이 안 좋았던 흐름에서 네. 지금은 네, 이 전투는 오히려 흑이 할만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바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초반에 우상 교환을 해두는 걸로 봤을 때 좀 실리적인 바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네, 일단 저교환을 빨리 하는 기사들은 대체적으로 실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장기는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쉬자이안 선수도 32강전에서 중국의 셰커 이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네, 셰커 이단도 네, 단은 낮지만 굉장히 강한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세계대회 본선에도 이름을 올렸었던 적이 있었고, 최근 종종 보이고 있죠. 네, 일단 뭐 중국의 갑조리그라든지 네. 아니면은 사실 한국 기사와의 가장 많이 대국을 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대국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 대국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 선수도요. 네, 뭔가 셰커, 커제 비슷비슷한데요. 네, 일단 인터넷 대국에서 성적이 좋았던 기사가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아이디로 대국을 하는데 기사들끼리는 다 아는군요. 네, 일단 저희도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있다 보면 결국에는 강한 기사들은 네, 어떻게든지 알려지게 돼 있더라고요, 소문이 그게. 나는군요. 네. 뭐 홍성지구단도 알려진 아이디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는 대국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최근에도 종종 대국을 하는데 네, 성적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아서 요즘에 좀 핫한 인터넷에서 핫한 중국 기사가 셰커 선수인 거예요. 네, 셰커 선수도 핫하고요. 네. 구즈하오 선수도 네, 굉장히 잘 둡니다, 인터넷 대국을. 네. 네, 그런 선수를 슈자이안 선수가 누르고 올라온 거군요. 네, 일단 구즈하오 선수에게 이겼다는 것 자체로 네, 어느 정도 실력은 입증이 된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네, 오늘 대국을 보시면서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받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찌르게 되면 넉 점은 잡히게 된 건가요? 네, 찌르게 된다면 백이 넉 점을 살리긴 어렵고요. 일단 바꿔치기의 형태가 될 텐데 네. 네, 이 진행은 글쎄요, 백이 좀 불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넉 점이 뭐 크기도 크지만 요석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넉 점이 잡힘으로써 우하 쪽과 우변일 때가 흙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곤마였던 돌이 네. 지금은 백도를 잡으면서 살아간 형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건 신진서 선수가 좀 위기로 보여지는데요. 중앙까지 뻗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변의 넓이가 꽤 넓어 보이거든요. 네, 백은 우변 쪽을 다 흙에게 허용을 한다면 네, 집으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백은 어떻게든 선수를 잡아서 우변 쪽 흙집을 부숴야 합니다. 하변까지는 흙이 받아둘까요? 네, 지금 하변은 큰 자리는 아니고요. 흙은 좌변 쪽 네, 흙돌을 움직이던지 아니면 삭감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변 쪽 흙돌이라면 어느 부근인 거죠? 네, 지금 백이 먼저 이쪽으로 돌이 간다면 네. 이쪽에 굉장히 큰 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 두 점을 네, 당장 치받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백이 끊어가는 것은 흑도 한 칸을 띄어서 네. 이 백도 미생의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미생의 형태라면 흑은 타개를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흑이 당장 치받는 것도 강력해 보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삭감을 하는 것도 충분해 보입니다. 백이 입구자로 나오는 것은 흑도 단수를 치는 것이 모양이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진행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2점 바로 움직여 나갑니다. 방금 그려보았던 참고도대로 끊으면 쉬우니까요. 끊을 네. 수는 없겠고요. 네,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백도 그렇게 자신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네, 과연 그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두는군요. 두터운 한 수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백의 생각은 흑이 이곳을 그냥 연결을 한다면 이제는 이 5점의 가치가 약간 작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변 쪽으로 돌을 향할 수도 있고요. 이후에 흑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이제는 별로 큰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가볍게 처리를 하고 우변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교환을 시켜두는 편이 낫다고 보는 거군요. 네, 지금 저 교환은 연결하기 전에 네, 미리 교환을 하겠다는 뜻인데 네, 과연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만 프로 기사들은 아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제 바둑 둘 때 고민 많이 되시죠? 교환을 할까 말까. 네, 일단 장고대국이라면 거의 교환을 안 하는 편인데 아, 그게 또 달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속기대국에서는 좀 뒷맛을 노리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속기대국에서는 안 하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선택이군요. 네, 요즘에는 거의 일단 하고 봅니다. 만약에 시간을 비슷하게 사용했다면 이제 5분 뒤에 모든 선수들이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고요. 그런데 왠지 이 바둑은 신진서 선수 쪽에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손이 빠른 기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간이 좀 남았을 것 같고요. 네, 형세가 약간 기분이 나빠진 만큼 네, 좀 시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변 쪽을 들어가기보다는 중앙 2점부터 움직여서 물어봅니다. 우변을 들어갈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환 아깝진 않을까요? 네, 지금 백의 생각은 흙이 젖힌다면 지금은 어깨를 짚겠다는 뜻입니다.
흙이 밑으로 미는 것은 단수를 치고요. 네. 네, 흙이 받을 때 단수 치고 나오는 것이 네, 모양이 굉장히 좋죠. 네, 지금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네, 흙이 젖혀달라는 백의 의도입니다. 의도를 알았으니 늘어서 받고 싶은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날일자로 받고 싶습니다, 왠지. 아, 오히려 중앙 부근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었군요. 네, 지금은 단수를 맞는 것이 그렇게까지 아픈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네, 오히려 흙이 음, 늘어서 받는다면 103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밀어둔 자체로 가벼워진 건가요? 네, 원래도 가벼운 돌이었는데 뭐 이 교환 자체는 백이 손해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이제는 백이 이 세 점을 그냥 버리기는 어려워요. 무조건 네, 살리는 쪽으로 행마를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은 이제는 백도 이 세 점을 나중에 살려도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지금 우변에 둔다면 그 화점 아래 자리, 그 자리가 급소로 보여지는 거군요. 아까 네, 신민준 선수는 붙이는 수도 보여주던데요. 우변이 아닌가요? 네, 지금은 우변을 선택을 안 했네요. 네,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흙이 우변 지켜둔다면 이제는 정말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네, 흙도 지금 우변을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일단 이곳은 다 집이고요. 네, 이렇게 지키는 것은 약간 느슨하기 때문에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키는 수를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꼬부리는 건 어떨까요? 네, 꼬부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이쪽으로 받는 것은 계속해서 활용을 한다면 네, 이 진행은 흙이 만족이에요. 하지만 백도 형세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받았을 때 네, 흙이 이 부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한다면 네, 당장은 약간 아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둑이 쉽게 서로의 집 모양을 그어가는 바둑으로 된다면 이 바둑은 어느 쪽으로 보이세요? 네, 지금 당장의 형세는 흙이 조금이라도 편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곳 전투에서 백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네. 백이 약간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백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이 이 좌상 쪽에 이쪽이 완전히 제압이 돼 있다면 네, 그렇다면 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형세인데 지금은 흙이 날일자든지 네. 아니면 3-3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침입을 했을 때 이 돌들을 완전하게 잡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네, 지금 흙의 일감은 이쪽 부근에 두 칸을 띄워보고 싶은데요. 네, 이곳을 뛴다면 백도 다음 수가 네, 한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칸을 뛰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백이 한 칸이나 나를자 정도로 같이 뛰어 나온다면 연결이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서로 돌들이 연결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식으로 흙이 계속해서 차단을 한다면 네. 지금 이 흙돌과 백돌이 서로 미생의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일방적으로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이 돌을 돌봐야 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흙은 이쪽으로 백돌이 진출을 하면서 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흙이 약간이라도 편해 보이는데요. 참 이런 국면일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 홍성지 구단이 얘기해준 자리 나가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집으로 가는 방법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흙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은 것이 네, 사실 프로 입장에서는 이럴 때 역전을 가장 많이 당하거든요. 네, 사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한 곳이라면 그쪽 방향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이렇게 두다가 저렇게 두다가 막 하다가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워낙 이런 선택지가 많은 방대한 그림을 그려야 할 때는 보통 어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좀 추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럴 때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두는 것이 오히려 역전을 안 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 네, 그런 선택을 한다면 네, 결국에 바둑이 미세해져서 네. 네, 초조해서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적으로요. 네, 홍성치 구단이 대학 전공도 심리학이시잖아요. 네, 제가 심리학 전공이긴 하지만 네, 심리학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CJ한 선택만 보더라도 조금 늦췄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만 골라두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나갈 수 있는 선택지는 확실히 사라진 거죠. 네, 이제는 흑이 두 점을 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최대한 활용을 하고 네, 좌상이나 아니면 하변 쪽에 흙이 붙여서 막아가는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형세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다행인 것이 이쪽에 붙였을 때 이곳의 맛이 굉장히 나빠요. 흙이 젖히는 것은 이 선으로 늘어서 네, 이것은 백이 쉽게 연결이 되는 형태이고요. 네. 그렇다면 아래로 젖혀야 하나요? 네, 흙은 아래로 젖히던지 아니면 한 점을 그냥 잡던지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네, 둘 다 비슷합니다. 젖혀도 백은 네, 이곳을 늘어서 늘고 네, 이쪽을 막는다면 또 이 한 점을 잡히면 백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양이 되기 때문에 한 네. 점은 살려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밀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백이 수를 충분히 낸 형태죠. 크게 낸 것 같아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저쪽을 붙이는 수를 좀 노려봐야 합니다. 지금 좌상위에 도대체 빵 따냄이 몇 개인가요? 저게 너무 침착한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이런 형태는 프로 바둑보다는 초급자들의 바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네. 저렇게 빵 따내는 것부터 많이 가르쳤는데 돌을 하나하나 사석통에 넣을 때마다 정말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초급자들이 많이 이런 바둑을 두는데요. 프로 바둑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진짜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저도 거의 프로 대국에선 저런 형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움직여 나오나요? 지금 흑의 수가 가능한가요? 일단 모양만 놓고 본다면 한눈에 되는 수는 안 보이는데요. 지금 흑의 생각은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 이곳을 단수 치는 수도 있지만 이쪽을 찝어가는 수를 두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다면요? 이으면 이곳을 늘고요. 백이 붙여서 탈출을 해야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아간다면 일단 흑이 어느 정도 이곳에 탄력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후에 이런 것도 선수고요. 아, 네. 이쪽을 차단도 노려볼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진행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중왕의 날일자 그리고 상변에 다가서는 수까지 집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집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일관된 작전으로 보이지는 않죠. 일단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찝어서 가는 승부를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이제 단수를 쳤기 때문에 백도 이곳에서 당장 패를 하는 것보다는 늘어서 행마를 하는 것이 가장 보통입니다. 흑이 한 점을 잡더라도 일단 백이 빵 따냄의 형태가 된다면 네. 이 흑돌이 한 점을 따낸 형태이긴 하지만 주변에 백돌이 많기 때문에 이 형태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단수 친 상황에서 신진서 선수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초읽기에 들어가더라도 1분 초읽기가 5회나 주어져요. 네, 1분 초읽기 5회면은 네, 이 변화들을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 베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당장 늘어서 싸우는 게 가능하다면 늘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아니면 먼저 이런 곳을 갈라가면서 네, 팩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붙이는 자리 아까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 자리는 아끼고 싶을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은 흙이 2패를 진다면 손해가 꽤 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날일자 아니면 붙이는 것을 팩감으로 써도 되고요. 아, 네. 네, 지금 이런 쪽으로 먼저 행마를 하면서 네, 팩감을 만든다면 배기패를 걸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팩감을 만들어 가도 가능하고 또 그냥 늘어서 진행을 시켜볼 수도 있고요. 네, 베개 입장에서는 늘어서 두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좋고요. 네, 지금은 사실 패를 백이 지더라도 네, 좌상 쪽에 계속해서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패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계속 따내더라도 제자리 걸음인 느낌이에요. 네, 백이 지금 이렇게 두텁게 뒀는데 흙이 와서 싸워준다면 뭐 백의 입장에서는 고맙죠. 자, 돌을 쥐었는데요. 아, 가만히 있습니까? 아, 네, 지금 그 정도로 형세가 충분한가요? 이수는 아예 검토를 해보지도 않았었거든요. 왜 그 검토지에서 뺐던 건가요? 네, 이제는 이것은 타협입니다. 흙이 찝는다면 이 돌들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백이 있는 것은 이제는 흙이 호구로 막아서 네, 이쪽을 단수를 치고 막는 것은 흙이 찌르고 있는다면 네, 이것은 백이 이쪽으로 있던지 아니면 막던지 이도저도 못하겠어요. 네, 일로 있는 것도 흙이 한 점을 끊고 뒤로 단수를 치면 네. 이 돌이 오히려 잡히는 형태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찝었을 때 백은 뒤로 단수를 쳐야 하고요. 네. 네, 여기서 흙이 끊더라도 타협이 가능하고요. 흙이 있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백은 일로 있는 것 그리고 끊는 것 둘 다 가능한 형태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쪽을 단수를 치고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네, 이것도 흙이 있고 찌르고 한 점만 잡더라도 백은 또 받아야 하는 형태가 되고요. 네, 그리고 흙이 이쪽까지 찔러가는 수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네. 네, 백이 지금 있는 것은 네,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찌르는 교환부터 해두나요? 아까와 같은 형태가 됐을 때는 이북은 백이 있지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 백은 근데 그곳을 안 이을 순 없고요. 일단 잊고 나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찝었을 때 네, 지금은 흑도 이곳을 찝는 한 수이고요. 백은 있고 흑이 막았을 때 네, 지금 오히려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가 가능한 것 같아요. 들여다보고 막는다면 네. 네, 아까 이교환이 없더라면 흑이 나와서 끊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뚫는 것은 네, 이렇게 단수 모양이 돼서 이것은 백이 충분히 연결을 했고요. 흑도 자충이 되어 있는 형태네요. 네, 그렇다면 흑은 이곳을 끊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간단하게 단수를 치고 밀기만 하더라도 아, 네, 이곳은 흑이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한 점을 잡더라도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치면 네. 이것은 축이죠. 그러면은 찔러 놓은 교환이 득이 있을까요? 네, 제 수익기로는 찔러 놓은 것이 네, 진다면 패착으로 보이는데요. 그 정도로 악수군요. 네, 지금 원래는 흑이 백도를 압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태에서 네, 지금은 네, 백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네. 네, 흑이 왜 그냥 호구를 안 쳤는지 네, 제가 현장에 있다면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그 정도로 의문의 한 수가 슈자이안 선수에게 나왔습니다. 뭔가 좀 착각이 있었던 걸까요? 네,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곳을 찝고 백이 단수를 치고 흑이 끊는 형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이 찔러놓은 교환이 흑의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대로네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이곳의 교환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쪽으로 있는 수가 가능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흑이 네,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슈자이안 선수가 잘 두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작전이 변경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읽기 착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읽기여서일까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신진서 선수와 슈자이안 선수 한일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